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추념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는 6.25 남침전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김일성이 남침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공산주의의 국제적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초로 유엔군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지한 위대한 승리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남침 이렇게 되면은 이 연설을 통틀어서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호국 영령들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싸웠느냐 하는 의미가 실종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번에 5번째 참석을 했는데 현충일 행사에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을 강조한 점이 다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과거 몇 차례, 4차례 추념사보다는 상당히 순화된 느낌은 줍니다. 굳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특히 호국 영령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분은 비교적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소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 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유엔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이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죠. 바로 이 유엔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특별히 표현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지만 한미동맹과 유엔 참전을 언급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정신이 이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유엔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이야기를 한 것과 더불어 비교가 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에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6.25를 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전이 확대되어 국제전으로 갔다는 전형적인 좌익적 역사관을 피력하면서 유엔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 건국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유엔은 자기가 낳은 아기인 대한민국이 2살도 안 되어 가지고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이 합작한 남침 전쟁으로 그 생명이 경각에 달했을 때 처음으로 16개 나라에서 파병을 했습니다. 연인원으로 한 90만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장에 가서 건국과 호국에 대한 유엔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끝머리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 영웅에게 드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하며 참전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군복무 시절의 공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 언제든 서훈의 격을 높이고 모든 예우를 갖추어서 수여식을 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인사를 건넨 미군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로 맺어진 우정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 대목은 상당히 기분 좋게 한다고 그럴까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좀 안도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들인 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또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다소 한국이 소극적이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 또한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느냐 하면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그렇게 하여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자 김원봉, 6.25 남침에 책임이 있는 전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원봉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에 약산이라는 호까지 붙여주고 최고도로 드높인 다음에 이자가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마치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한 것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서두에 지적한 대로 6.25 남침전쟁, 6.25란 게 국제공산주의, 그 중에서도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이라는 3대 악마적 인간과 대결한 위대한 자유수호 전쟁이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숙제로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6.25 기념사에서 저의 수건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해결될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